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자, 오늘도 취업의 눈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을 대신해서 김기환 쌤 나오셨고요. 정재경 학생도 새롭게 캠퍼스 특파원으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또 김쌤. 예, 김쌤도 처음 처음 뵙죠. 뵙겠습니다. 예, 네. 팬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요? 장난이고요. 자, 우리 전쌤이랑 아는 사이신가요? 네, 혹시? 굉장히 친한 호영호지 하는 사이고요. 네. 예, 형님이 좀 바쁘다고 하셔서 제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네. 근데 좀 섭외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요? 강하게 근데 견제하시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좀 묵직하고 예. 좀 전문가적인 자리인데 아. 좀 날려. 캐릭터가 겹치나요? 아내가 좀 날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유 저 되게 좀 진중한 자리거든요. 저 예. 이번이. 예. 자, 그러면 오늘 공식적으로 한번 여쭤보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김쌤이에요, 김쌤. 저요? 예. 네. 자꾸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민기 쌤 대신해서 오늘 하루 동안 일일 전문가로 활약하게 될 김기환입니다. 사실 저는 어쨌든 제가 대타로 나온 만큼 제가 네. 방송에 누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모니터링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4년, 5년 전만 해도 사실은 취업 준비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취업 준비도 열심히 했었고 실제로 의류 벤더에서 저는 이제 영업사원으로 1년 동안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제가 지금 이제 방송 리포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취업을 부탁해 이 프로그램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 인생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만큼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새로운 또 특파원 있죠? 네. 정재영 학생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인을 꿈꾸는 정재경입니다. 저도 아무래도 정보가 늘 부족하고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최대한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취업 부탁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우리 신영 씨가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고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부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출제자 누군가요? 누굴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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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바로 숨겨야죠, 이런 거. 역시 저한테 주는 척을 하면서 다 남들한테 주죠. 매번, 네. 그러면 첫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당시의 정치 및 사회적 이슈 등 증권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군을 무엇이라 할까요? 힌트 좀 드릴까요? 네. 땡땡주. 테마주? 앞 두 글자. 테마주. 오, 정답! 네, 정답입니다. 진짜 던진 건데. 오, 테마주인데요. 네. 예. 김쌤 처음 나오셔가지고 정답 딱 맞히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 막 던졌는데. 예. 네, 이 테마주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의 주목을 이끌어 그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 종목군을 말합니다. 최근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을 끌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테마주인 보혜양조를 비롯 이낙연주, 황교안주 등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기업은 현대자동차입니다. 1967년 현대자동차로 설립돼 76년 최초의 한국형 승용차인 포니를 출시하면서 자동차 제조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1985년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 글로벌 기업으로 첫 출발을 했고요. 96년 전 차종 생산력의 1천만 대를 돌파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91년부터 전기 자동차를 시작으로 수소, 전기, 태양광 자동차 개발을 시작한 현대자동차는 2010년 미국 브랜드 고객 충성도 1위로 선정돼 명실공히 글로벌 선두의 자동차 기업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현재는 기아자동차와 로템, 이노션, 해비치 리조트 등의 관계사를 두고 철강, 건설, 부품, 금융 등의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네, 현대자동차 뭐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아는 네. 워너비 기업인데요. 우리 재경 학생도 당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김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저는 실제로 시험을 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오.
4년 전에 이제 HMH라고 하죠. 예, 그 시험을 봤었고 이제 물론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 면접까지는 못 갔는데 현대자동차 하면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일단 연봉으로는 넘버 원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이 아마 다들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꾸기 듭니다. 형님도 당연히 네, 현대차 타고 있습니다. 현대인이군요. 네, 현대차. 전기차 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환경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다 환경 생각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 전기차 타야 돼. 좋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홍쌤? 구직자들은 아실 텐데요. 3월이나 9월 공채 시즌 오픈되게 되면 항상 이 현대자동차가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이 따라붙게 되는데 이제 19년 상반기 때는 이게 좀 바뀔 거예요. 현대자동차 공채가 지금 사라진다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채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상시 채용으로 이제 넘어간다. 근데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 요즘 그룹 전체 채용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대적인 공채가 없어지지 않나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시사철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채가 흘러갑니다. 근데 이번에 공채 프로세스가 바뀐다 하더라도 뭐 뽑는 직군들은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R&D 파트에서 그 현대자동차의 특징이 기술 경영 파트를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별로 공채가 없는 파트인데 여기는 이제 뭐 산업공학이라든가 MOT 석사선 친구들도 도전하기에 많은 친구들이 여기 도전하는 걸 권하진 않고요. 통상적으로는 차량 설계, 평가, 그 파워트레인, 그리고 상용차 개발, 재료, 그리고 파일로트 파트에서 공채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R&D만큼이나 채용이 많은 파트가 이제 매뉴팩처링 파트가 되고 거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현대자동차는 구매 직군을 문과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와 부품 개발 파트에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지금 차량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차량을 조립하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랜트라든가 환경 안전 파트에서도 채용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전략 지원 파트에서는 상품 전략, 마케팅, IT 다양한 일반적인 스텝 직군의 채용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파트, 요즘은 자율주행이라든가 스마트카,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파트에서도 IT 인력의 채용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공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라봐야 될 기업이고요. 올해 상반기 때는 이 채용이 좀 바뀐다 하니까 공채가 그때그때 새로 뜰 거예요. 그 내용들을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테나를 높게 세우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공채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상시로 하면? 상시 채용이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열렸어요. 그러니까 석사들 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업 직군의 채용이 상시로 흘러갔었죠. 그래서 어떤 그 같은 날 학생들을 뽑는다기보다 이제 기회를 열어두고 항상 채용을 한다. 기업의 발표는 그래요. 근데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또 막상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인적성이라든가 다른 걸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보죠. 상국영. 네, 우리 현대자동차 방탄소년단이 밀어준다고 카더라. 네, 이게 진짜면 정말 현대차가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밀어주는 게 맞는지 살짝 의심스럽기도 한데 밀어주죠, 확실히 방탄소년단이. 실제로 이번에 그 LA 모터쇼에서 페리쉐이드가 이제 대형 SUV로 현대자동차가 야심차게 출시한 차예요. 그래서 이 소개와 홍보 대사를 이제 BTS가 맡았고 실제로 또 BTS가 국내 광고에도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 차종이 이제 대형 SUV라서 7인승, 8인승 이렇게 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멤버 수에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대형 차량을 홍보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차종은 뭐 연예인 차종으로도 또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 광고를 보면서 BTS가 하도 인기니까 이제 이걸로 광고가 도배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현대 측에서 또 광고 컨셉을 또 바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눈여겼던 부분은 방탄소년단의 팬덤. 근데 이 지금 아미들이 사실 이런 차종을 구매할 수 있는 그 구매 의상권자는 아니거든요. 가까운 아미 한 분 계시잖아요. 제 집사람 때문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저 광고를 보면서 제 집사람 처음에 되게 좋아했는데 제 집사람은 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왜 저렇게 광고를 할까 싶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또 이 시리즈 광고로 계속 광고 컨셉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가장들이 결국에는 이런 대형 SUV를 구매하기에 그런 타겟층에 맞춰서 또 스토리를 입혀서 TV 광고가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현차에서 이 차종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김쌤, 현대자동차 직원들 연봉 어떻게 됩니까? 연봉 제일 궁금하신 자료죠. 이번 12월에 이제 자플레딘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평균 연봉이 9,908만 원이었습니다. 사원은 4,959만 원, 대리는 5,543만 원, 과장은 6,504만 원, 차장은 7,457만 원, 마지막 부장은 7,51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영.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영국 찍고 독일, 샵 유럽이 인정했다입니다. 우리 자동차 종주국 하면 독일, 자동차 전문지 하면 영국에 탑기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자동차는 이 두 곳에서 인정받으면 일단 통과라고 하는데 우리 현대자동차가 두 곳 모두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곳 모두에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자 내용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김쌤? 예, 일단 그 말씀하신 두 곳은요, 두 군데입니다. 일단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잡지 아우토자이퉁, 그리고 요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 BBC의 탑기어 매거진. 일단 들어보셨죠? 알고 있죠. 예, 이 두 잡지가 자동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또 권위 있는 잡지들인데, 네. 자, 먼저 독일 아우토자이퉁 얘기를 좀 드려야겠죠. 지난 11월 30일이었습니다. 2018 오토트로피 시상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가장 혁신적인 브랜드 이 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의 어떤 키워드는 뭐냐면 사실 모빌리티입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앞으로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궁극의 모바일 기기가 바로 자동차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자율자동차 지금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네. 운전자의 어떤 뭐 심박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봤는데 이제는 사무실이 자동차 안으로 이렇게 옮겨져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굳이 뭐 이런 사무실이 필요 없이 자동차 안에서 모든 업무가 그럼 이루어질 수 있게끔. 대형 면허, 버스 면허 따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아니 좀 큰 사무실 쓰려면 대형 면허. 엄청 큰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모빌리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어찌됐든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런 미래 자동차 모빌리티 사회를 좀 선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얘기로는 이제 영국 BBC 탑기어 매거진 네, 얘기를 좀 드려야 재밌죠? 되는데. 네. 지난 또 11월 26일이었습니다. 이제 2018 탑기어 어워드가 열렸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여기서 또 올해 자동차 메이커상을 쌓았어요. 그래요? 예, 예. 저도 다 메이크마다 하나씩 주는 상이 아니에요? 다? 글쎄요, 뭐 다 주는 거는 아니겠죠. 예, 아무래도 좀 그래도 꼼꼼한 기준이 있지 않을까. 벤츠는 뭐 받았어요? 벤츠는 글쎄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벤츠 맛있죠. 네, 과자 굉장히 맛있는데. 공격적이시구나. 네. 네,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보시면요, 사실 최근 그 현대자동차의 라인업들을 좀 보시면 i30N이라든지 네. 벨로스터 N, 그러니까 이런 고성능 엔진들, 고성능 N 시리즈, 그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라인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 코나 일렉트릭이라든지 아이오닉 같은 이런 친환경 차들,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가 좀 물론 요즘 좀 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앞으로 2025년까지 이런 친환경 차를 한 18종을 지금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다양하고 좀 도전적인 노력들이 아무래도 이제 세계에서 그래도 좀 인정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네, 물론 현대차를 가장 많이 타고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해외에서만큼 그 가치나 성능을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형쌤? 사실 현대자동차가 지금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도 이제 판매 대수로 따지게 되면 5위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자동차 메이커예요. 그리고 사실 자동차 양산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들도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뭐 이 정도 그런 좀 아주 제조업에 대한 산업기관이 탄탄한 우리나라에서의 완성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이미지가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국내 소비자, 그러니까 국내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는 품질이 낮은 차를 비싸게 판다. 하지만 미주 시장에서는 AS 기간 같은 것도 상당히 길게 준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 바람은 평가도 좀 좋게 받고 그러기 위해서 기업도 노력을 하고 실적도 좋게 나오는 그런 장밋빛 미래가 빨리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해시태그도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떡잎부터 키운다. 샵 미래자동차 학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희망은 수시로 많이 바뀌는데요. 때문에 직업체험이나 견학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그 현대차는 단순히 견학이 아니라 우리 교사가 직접 가르치고 아이들도 직접 자동차 우리 제작 과정을 실습해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학습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래자동차학교 어떤 곳인가요, 김쌤? 자, 일단 미래자동차학교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에 이제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됐어요. 일단 이 자유학기제가 이제 시험 없이 뭐 이제 체험학습 위주로 이렇게 이제 중학생들의 어떤 진로 체험 활동을 좀 돕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현대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미래자동차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자유학기제 일환인데 일단 공식 명칭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꿈을 키우는 미래자동차학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제 꿈을 쑥쑥 키워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11월 19일부터 이번 달 17일까지 내년도 2019년도 1학기에 참여할 학교를 100군데를 이제 모집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이제 뭐 내년 상반기 대부분 알겠지만 네. 어쨌든 이 미래자동차학교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신기술에 대한 좀 이해를 돕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거기에서 생겨날 어떤 직업들을 좀 탐색하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일종의 자동차 전문 뭐 진로 체험 콘텐츠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론보다는 현대자동차 공장이라든지 현대모터스 뭐 스튜디오 이런 현장 체험학습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좀 반응이 좋다고도 하고요. 아. 이제 우수성 같은 경우는 이 교육부에서 매년 주최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최고상이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2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상 받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 뭐 총리상은 뭐 예. 많이 받아보셨어요? 아니, 부총리가 약하잖아요. 예. 최고상이라 했는데 부총리로 하니까. 교육부 총리가 이제 교육부 쪽에서는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예. 부총리 말고.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무슨 말씀?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데.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6년 이래로 이제 현재까지 560개 학교에서 약 2만 명이 넘는 학생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해외 지역 학교까지 포함해서 한 300개 교에서 이 미래자동차 학교를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좀 참여를 해서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다시 학교 그러니까요. 네. 재입학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엔 늙었지.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 자동차 주역을 키우는 것과 함께 현대차가 최근에 협력사 상생 자금을 왕창 지급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노력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용쌤? 상생이라는 건 이거죠. 자, 올해 1,000원이나 팔았어. 그럼 내년에 똑같은 퀄리티의 부품을 나한테 800원에 공급해 보자. 너 그거 못해? 왜 못해? 야, 라인을 좀 열어봐. 내가 도와줄게. 지금 생산 라인의 설비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고단가로 맞게 네가 생산을 못 하잖아. 우리 엔지니어들을 좀 보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내가 이 설비를 장비를 좀 대여해 줄게. 이게 상생이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구매라는 건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컨설팅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 제가 설명 들었다시피 구매 직군에서도 이공계 선호도가 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상생의 메커니즘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내일은 영업왕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네.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겠죠. 재경 학생이 선택한 제품 무엇인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아무리 춥긴 추워도 이 겨울을 만끽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네. 겨울만 네, 그렇죠. 네, 춥긴 추워도 아무래도 어딘가 호련히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네, 이게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이제 여행도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뭐 캠핑, 낚시, 스키 등 이제 호련히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이런 트렌드에 힘입어 이제 실내가 넓고 또 이제 험난 길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착한 가격까지 갖춘 대형 SUV 팰리세이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팰리세이드는 8인승 SUV입니다. 대형 SUV죠. 근데 이 8인승 좌석 뒤에 트렁크까지 있는데요. 여기에는 28인치 캐리어 2개까지 꽉 차게 들어갈 수 있는 큰 크기라고 합니다. 비교를 해드리면요. 경쟁 모델 포드의 익스플로러 또 혼다 파일럿과 비교해보면 이 두 차들보다 40mm가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2열에 앉든 3열에 앉든 늘 편안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건데요. 또 이제 2열, 3열은 완전하게 접힐 수가 있어서요. 그 공간을 캠핑카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연비도 자사에서 아빠차로 불리는 산타페와 비교해보면요. 0.5km/리터 정도 향상된 되게 좋은 연비로 나왔고요. 또 험로 주행 모드, 또 스노우 모드라는 두 가지 모드가 국산 SUV 최초로 도입이 되면서 이제 국산 SUV에 정말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건 또 입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SUV를 타기에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가격인데요. 하지만 이 팰리세이드는 가격마저 착합니다.
3,475만 원부터 시작해서요. 풀 옵션을 다 하고도 4,954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혼다 파일럿, 또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동급의 수입 SUV와 비교해보면요. 약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낮은 가격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멋과 기능, 또 가성비까지 챙긴 팰리세이드 타고 어디 가시는 거 어떠신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구경님. 네. 차엔 또 일가견 있으시잖아요. 네. 하신 건가요? 제가 차를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팰리세이드를 저번 주에 실제로 시승기를 찍었어요. 네. 제가 시승기를 찍었는데 근데 거기에 제가 느낀 거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네, 왜냐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장점이 있을 텐데. 네네네. 그 디자인적인 면이나 뭐 조금 더 좀 괜찮은 것들이 있었는데 좀 빠지지 않았나라는 그냥 그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뭔가 다른 우리 특파원분들이 이제 얘기할 때 비교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제품 비교를 그래도 처음인데 이제 해주셔서 그 부분이 좀 약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차를 모르니까요. 자, 우리 김쌤께서는 어떻게 드셨나요? 저도 사실은 차에 좀 관심이 많아서 얘기를 네. 좀 주의 깊게 들었는데 일단은 잘 모르시죠, 차에 대해서. 네, 모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반짝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또 이게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팰리쉐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이 제일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자충수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산타페와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산타페보다는 크기는 더 큰데 가격은 그렇게 따지면 가성비가 훨씬 팰리쉐이드가 좋은 것처럼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그 언급은 조금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뭐 가격 이런 부분도 잘 설명을 해줬고 한데 예. 저는 8인승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자, 홍쌤은요? 그 아까 그 MC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 저도 꽂혀요. 그러니까 8인승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팰리쉐이드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분이 될 거예요. 저렇게 큰 차를 뭐 차는 이쁜데 살 필요가 있을까? 뭐 가격이 뭐 비싸지는 않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저게 좀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 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고객들을 개선하는 작업이 팰리쉐이드 마케팅 팀에서 가장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읽다시피 했기 때문에 전략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제가 보기엔 이 차종은 가격대는 그랜저급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세단만 샀던 중년 남성들이 이 차종을 사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8인승, 7인승이라는 건 과거에 우리나라는 지금 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로 이제 카니발밖에 없는데 카니발이 좀 지겨워진 고객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대형 SUV라고 하면 국내 시장에는 모하비밖에 없는데 물론 렉스턴도 있지만 이 두 차종이 너무 올드한 이미지, 너무 볼드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내가 이런 대형 SUV를 사야 할까? 그 다음에 수입 SUV 중에서 가솔린이 가능하고 이렇게 사이즈가 큰 대형 SUV는 국내 시장에도 포드 익스플로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차종과의 경쟁을 또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 그럼 같은 가격대라고 하면 그 가격대에서 고객들은 국산차라고 하면 팰리쉐이드가 요즘 좋으니까 이걸 한번 사볼까? 그런데 이 차종이라고 하면 폭스바겐, 아우디, 뭐 벤츠의 어떤 엔트리급 모델을 내가 구매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또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될까?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돼요. 대형 차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케팅이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 이 차종이 사람을 많이 실는다 해서 꼭 그 용도로만 쓰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차종이라고 하면 훨씬 더 수입차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팰리쉐이드를 구매하게 되면 애프터 서비스라든가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명확하기에 또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시장별로 고객층별로 타겟팅하고 나서 마케팅 전략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세그멘테이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영. 네, 우리 현대자동차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차의 모토가 우리 What make you move?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가인데 우리 재경 학생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뭡니까? 네, 저는 호기심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빈곤에 대해 너무 궁금해서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다녀왔고요. 또 이 빈곤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사회학과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또 사회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궁금해서 기자직을 일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같은 아이템이어도 어떤 식으로 PR하느냐, 어떤 식으로 마케팅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직을 공부하고 싶고 일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그러니까 혹했어. 왜냐면 처음에 빈곤을 해서 아프리카를 갔다 하니까 전제가 저 정도를 던져주는 분들이 잘 없었거든. 그렇잖아요? 나만 그랬나? 그 아프리카 봉사활동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 그냥 근데 봉사활동. 우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아니, 애가 또 갔다 온 그걸 또 그렇게 비하를 하고. 뭘 비하를 해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냐, 이건 현대자동차 자소서 1번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면접장 가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자소서에 적혀있는 1번 내용과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은 좀 제가 우선 설명드리고요. 지금 재경 학생이 얘기했던 부분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오지에 가게 된 이유, 그걸 통해서 사회학이라는 전공을 배우게 됐고, 그를 통해서 언론고시에 대한 도전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미디어와 프로모션에 대한 안목을 배워서 마케팅 직군에 가려고 한다라는 접근이 괜찮은 접근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대자동차의 마케팅은 그 이야기를 홍보 직군 가서 얘기하는 건 좀 어느 정도 먹힐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의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프로모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고 항상 얘기하듯이 내가 어떤 프로덕트, 제품을 프라이스 어떤 가격에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하여 네 번째 프로모션 어떻게 촉진시킬 거냐. 그러니까 재경이 학생이 접근했던 부분은 프로모션에서 미디어의 활용도로 이제 본인과 어프로치를 하는 건데, 그 부분도 물론 마케팅에서 도전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만 그 연결고리가 탄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 오지에서 경험했던 부분을 글로벌 리서치라든가 그다음에 직무적인 역량으로 좀 풀어서 얘기하는 게 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도 좋았지만 추후 벌어질 수 있는 질문을 생각해야 돼요. 재경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면접관은 그럼 언론고시 준비한 것 같은데 공백이 몇 년이에요? 언론사 어디 있었어요? 아나운서 준비했어요? 뭐 이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또 내가 도전하는 직군과는 멀어지기에 컨텐츠를 볼 때 중요한 건 이 컨텐츠가 노출되고 질문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내가 나의 매력도를 어필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디펜스를 해야 되냐, 거기에 맞춰 의사결정을 좀 내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경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저는 실제로 차를 정말 몰랐는데요. 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자기 국산차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차를 생산해내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약 15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 생각을 들었고요. 또 그 와중에도 현대차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니게 된다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현대자동차가 해외 시장에 이제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도 이제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채용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 그런 부분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시 전형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제 뭐 현대자동차는 지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 산업을 보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공채를 좀 꼼꼼히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월 오픈 전에도 상시 채용이 분명히 많은 기업들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놓치지 말고 구직활동 꾸준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취업 부탁해.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다른 기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